그 다음에 이제 능률과 생산성입니다. 급보기 능률과 급보기 생산성.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생산 수량이 20%가 증가되면 좋을까요? 어떻게? 생산 수량이 20%가 증가가 되면. 자, 10명이서 1000대를 만듭니다. 10명이서 1000대를 만듭니다. 그런데 10명에서 1200대를 만들어요.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일단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건 겉보기 능률입니다. 겉보기 능률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혼자만 잘하면 생산성이 향상됩니까? 이런 얘기. 요거는 이 사람은 옆에 사람이 10개 할 때 이 사람은 20개예요.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남들보다 2배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2배의 능률을 가지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의 능률이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 됩니다. 즉 개인이 어떤 사람은 2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전체 생산량은 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적게 하는 소위 말해서 constraint process, 제약 공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 소위 말해서 공정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케이. 근데 이게 1200개가 딱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200개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그 필요하지 않은 때에 만든 것은 과잉 생산입니다. 잉여 생산. 이런 경우에는 100회 무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동률에 대한 2가지예요. 자, 한문으로 다르게 썼어요. 가자를 다르게 썼습니다. 자, 첫 번째 가동률. 자, 이것은 뭐냐면 수요량 나누기 정시 생산 능력을 말합니다. 100% 이상이나 이하가 되는 일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수요량이 더 큰 경우에 생산 능력보다 수요량이 더 크면 이게 100 이상이 되죠. 그래서 대로또로 생산하는 편이 낫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동률은 영업에서 일을 얼마나 수주해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동률은 사고방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동률의 가짜를 가능할 가짜로 바꿉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싶을 때에 기계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비율, 그래서 팔리는 제품을 팔리는 양만큼 만든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팔리는 제품을 팔리는 양만큼. 그래서 예방보전이나 준비교체 개선을 통해서 항상 100%가 이건 바람직합니다. 100%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통상 95% 내지 97%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요타에서 설비의 생산성을 논할 때는 2개의 가동률을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는 요 가동률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가동률입니다. 가짜가 틀리죠. 그래서 전자는 설비를 풀로 가동했을 때 능력에 대한 산출 시점의 생산 실적입니다. 그래서 설비가 고장이나 중단 없이 얼마나 잘 가동되었나를 나타내는
그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고객의 요구가 없을 때는 얼마든지 정지되어 있어도 좋다.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산을 할 때에는 언제라도 100% 가동되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생산 요구가 없을 때는 대기 상태로 두는 것이 과잉 생산이나 낭비를 방지합니다. 또는 과잉 생산을 방지해줘요. 그래서 계획에 없던 것을 앞당겨 생산하거나 또는 대기를 숨겨서 바쁜 척 생산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설비가 가동할 캐파를 100% 총 가동하는 것, 이것은 정해진 시간 중에 라인, 설비, 기계의 가공 능력에 대한 후공정 요구수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정시 능력에 대한 수요의 비율, 이것은 고객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일일 생산 능력이 100개입니다. 그런데 고객의 주문이 80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공률이 80%면 되겠군.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요타 생산 방식입니다. 이게 가동률. 이때는 이걸 쓰는 거예요. 요 가짜를 쓰는 것입니다. 가동률 80%면 된다. 그 다음에 종래 생산 방식은 가동률을 80개? 가동률을 100% 해서 100개 생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가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이나 설비를 가동하고 싶을 때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의 비율, 이것을 갖다가 신뢰성의 비율이라고 하고, 이 가동률은 자기 책임으로 100%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바로 움직인다. 가동률 100%입니다. 이것은 의도된 가공은 언제든지 의도된 대로 100%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요타의 가진 생각은 의도된 생산을 의도된 때에 즉각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 타임의 중요성이에요. 리더 타임. 자, 리더 타임은 뭐냐? 팔리는 제품을 팔리는 때에 적기 생산하는 것입니다. 즉, 생산 속도는 판매 속도와 일치시킨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시장의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음. 근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런 대응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대응 능력에 자신이 없을 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재고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요타는 판매 속도에 생산 속도를 맞출 자신이 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자신이 아니죠. 고민하고 고민해서 또 개선하고 개선해서 구현한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재고는 없어지죠. 악성 재고는 당연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에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불량품에 대한 피드백이 매우 신속해져요. 그 다음에 실행 속도가 빨라지고 개선 사이클이 아주 기민해집니다. 그 다음 생산 계획 확정이 늦어져도 여러 가지 수반되는 변경이 줄어듭니다.
왜냐? 이런 유연한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계획과 그 이행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긴급 요청이나 트러블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 assignable signal이 굉장히 알기 쉽게 돼요.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힘, 생산 능력이죠. 대폭 강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체가 발생하는 이유예요. 정체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작업 계획의 잘못 또는 설계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전후 공정을 동기화해야 되고 서브 라인과 메인 라인을 동기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과 스피드를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흐름, 또 이 경우에도 정체가 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중간 공정의 외주화, 공정의 편성 방법 변경 등이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트의 흐름 생산과 큰 로트 사이즈, 이게 이제 정치의 이유가 되죠. 왜냐, 큰 로트 사이즈가 들어가게 되면 이를테면 열처리 로 같은 경우에 한 번 열처리가 들어가는 게 1톤이다. 그럼 1톤이 열처리가 되려면 1kg이 열처리가 되는 것보다는 리드 타임이 대단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기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생산 로트, 운반 로트를 잘게 쪼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의 불충분입니다. 기준 일정이 부정확하고 진도 관리, 재고 관리가 개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드 타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디서 정체가 발생되는가 정체의 근원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흐름화하고 소로또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기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반의 그 다회, 한 번에 많이 운반하는 게 아니라 적은 양을 여러 번, 그 다음에 그 전체, 단순화, 그 다음에 정량 정기화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 공정 내 리드 타임을 정의를 하면 자, 가공 대기 시간 플러스 가공 시간 플러스 가공 노트 대기 시간 플러스 운반 대기 시간 플러스 운반 시간입니다. 그래서 스피드를 높이는 것은 가공 시간을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 내 또는 공정 간에 어떻게 빠른 속도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 여기서 이 시간만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일리미네이트 하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아니면 합치든지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른바 우리가 이론적으로 낭비를 알아도 우리의 업무와 현장이 정상인지 이상인지를 한눈에 볼 수 없다면 이것은 낭비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눈으로 보는 관리,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설비의 개선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체크시트가 나와 있어요. 자, 기계의 이상 상태를 알 수 있는가? Yes. 작업 표준서가 있는가? Yes. 양품과 불량품과는 구분이 되는가? Yes. 부품의 위치는 정해져 있는가? Yes. 아까 우리 공부했죠. 3정 OS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한 바 있어요. 여기에 부품 위치도 전부 다 적재 공간이나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간판, 라벨이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미리 공부한 바 있죠. 그 다음에 기계에 조건표는 있는가? Yes. OS 구획표는 되어 있는가? Yes. 이 OF 구획표는 뭐예요? 책임구를 명확하게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 Yes. 다음 모델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가? Yes. 위험물의 표시가 눈에 띄게 되어 있는가? Yes. 선반 번호 등의 표시가 장소 표시가 되어 있는가? Yes. 모든 치구에는 분명 코드 번호를 표시하는가? Yes. 선반유에는 품목 표시를 실시하고 있는가? Yes. 정밀도 체크에 유효기간 표시 라벨이 표시되어 있는가? Yes. 통로에 구획선이 설치되어 있는가? Yes. 대차를 두는 곳의 바닥에 구획 표시를 하였는가? Yes. 기계의 주유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가? Yes. 자, 이와 같이 이것이 하나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1차적으로는 자주 체크가 바람직합니다. 내가 체크해야 될 것을 내 구역은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감독자 체크가 필요하죠. 자, 이것은 그 텀별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또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돌발적으로 아주 어느 순간 예고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순간, 그래서 불시 점검이 이룰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통상 현장의 작업자들이 이런 걸 외부에서 통제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 공정 내에 돌아가면서, 자, 일반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장이 10반까지 있다. 그러면 딱 날을 잡아서 딱 자주 감독의 날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1반하고 10반 반장이 둘이서 전체를 돌면서 각 반에 이와 같이 평가를 해서 스스로 평가 결과를 공유합니다. 그러면 저항이 없어요. 왜냐? 위에 관리자가 평가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기네들이 조를 편성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방법을 이와 같이 자주 평가에 버금가는 그런 감독 체크 활동을 병행하면 매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설비의 개선 포인트예요. 사용하지 않는 치구,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치구는 없는가? Yes.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공구는 없는가? Yes. 필요 수량 이외로 보관하고 있는 여유 공구는 없는가? Yes. 여분의 장갑, 여분의 걸레는 없는가? Yes. 잡지, 만화 등 개인 사물이 방치되어 작업 공간에 산만하게 하는 것은 없는가? 정해진 수량 이외의 자재는 없는가? 사용할 수 없는 설비, 대형 치유, 대차류는 없는가? 컨베이어 및 창가 아래, 작업대 밑에 방치된 각종 물건은 없는가? 처분되지 않은 시험용이나 샘플용 부품은 없는가? 설계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품은 없는가? Yes. 몇 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보관되고 있는 것. 이건 몇 년도 아니에요. 딱 1개월. 1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건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는 뭐라 그랬어요? 버리기라는 것. 그 다음에 방치되어 있는 공사용 설비 자재 없습니다.
작업대가 용도에 맞지 않게 크거나 작진 않은가? Yes. 작업대와 컨베이어의 높이는 일치하는가? Yes. 재료가 필요할 때 오는가? 너무 여유 있게 보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Yes. 그래서 전장에서 나타난 거하고 지금 이번 장에서 설비와 이 개선 포인트들을 체크리스트화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체크시트로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낭비를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비 찾기 연습. 자, 우리가 이제 담배를 피는 분도 있고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담배를 피지 않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담배를 피는 심정으로 한번 매의 눈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 자, 담배를 피기 위해서 낭비를 찾는 예예요. 첫째, 담배값을 찾는다. 자, 1번서부터. 두 번째, 담배값을 꺼낸다. 세 번째, 담배 한 캐피를 꺼내려 한다. 네 번째, 담배가 여러 개가 나온다. 다섯 번째, 그 중에 한 개를 꺼낸다. 여섯 번째, 그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죠. 담배값을 정리한다. 그 다음에 담배값을 주머니에 넣는다. 여덟 번째, 라이터를 찾는다. 라이터를 꺼낸다. 담배를 입으로 옮긴다. 입에 넣는다. 라이터를 담배로 옮긴다. 라이터에 불을 당긴다. 불이 안 켜진다. 불을 다시 켠다. 담배에 불을 붙인다. 빨아들인다. 라이터에 주머니를 넣는다. 자, 여러분, 담배 한 대를 피는데 여기서 18단계의 동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순식간에 발생하는 동작이 18가지입니다. 담배를 하나 피는데도 이렇게 18가지인데 현장에 우리가 공정 작업을 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그런 동작의 낭비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낭비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 동안 대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 중에서 뭐가 낭비고 뭐가 낭비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낭비가 아니고 나머지 17개는 낭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음 장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프로세스 웨이스트 매핑이에요. 자, 이거 낭비 찾기 연습 예제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시트를 아마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의 목적은 니코틴을 체내에 공급하기 위해서 연기를 들어 마시는 행위가 흡연입니다. 이게 결국은 고객이 기꺼이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담배를 찾고 꺼내고 뭐 어쩌고 하는 거 전부 다 인정할 수 없어요. 단 하나는 뭐냐? 담배를 받아들인다. 요거만 낭비가 아니고 각 단계가 프로세스의 목적에 맞지 않는지를 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목적에 비춰볼 때 무엇이 부족한지. 그래서 이런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평소에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습관이 바뀐 것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찾는 일도 없고 낭비를 할 동작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분석을 합니다. 자, 이게 낭비가 아닌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 한꺼번에 안 꺼내진다. 여러 개가 동시에 나온다.
이 여러 가지 그 낭비 판정의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런 갖가지 이유들이 여기에 총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체크하면 이와 같이 3초, 2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낭비의 크기를 이와 같이 체크합니다. 그래서 낭비의 분류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배 피는 걸 기본으로 해서 이름을 써드립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름을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를 지금부터 가상해서 요 절차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써드립니다. 라는 예를 들어서 요 절차를 만들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실습 과제예요. 여러분들 각각 해보시고, 자, 이 사례를 보고서로서도 모방하겠습니다. 자, 낭비 발견 워크숍입니다. 아까 했죠? 자, 각 담배를 필 때 스텝, 지금 여기 이름을 쓸 때 스텝,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목적, 담배 연기를 빨아들여서 폐를 채우는 것. 자, 낭비가 뭐고, 낭비 요소가 뭐고, 낭비 발생 시간은 얼마인지, 프로세스 웨이스트 매핑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써드립니다를 가지고 이름을 물어본다. 다시 물어본다. 펜을 가져온다. 이름을 적는다. 다시 적는다. 혹시 몰라 하나 더 적는다. 이름에 밑줄을 친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각각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각각 1,000원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겠어요. 자, 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원가. 이게 생산원가 7,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낭비를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물어본다. 이거는 필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낭비입니다. 또 일이에요. 이름을 적는다. 일입니다. 에러 수정, 과잉, 업무 자체의 낭비. 그럼 결국은 원가는 2,000원. 고객이 나에게 지불할 의사가 가지고 있는 돈은 2,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7,000원이 소요가 됐어요. 5,000원이 낭비가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쓸만한 물건을 버렸구먼 하는 이런 낭비가 있어요. 그 다음, 자, 밥 먹을 때 음악이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 어디 다른 건 없나? TV도 필요한데 이렇게 순찰 다니면서 자, 수집을 합니다. 너무 막 이와 같이 막 온갖 거를 집안에 다 가져와요.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남편이 5만 가지를 다 수집해서 다 집안으로 가졌다가 도대체 누울 공간도 없고 설 공간도 없고 앉아있을 공간도 없습니다. 자, 집 자체가 삐걱삐걱 됩니다. 자, 어떻게? 자, 여러분, 이런 가장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자, 고등학교 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복잡해. 짐에 아주 눌려서. 좋아. 내일 내가 치워주마. 싹 다 치워줍니다. 자, 이와 같이 환경을 계산하면 물건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사용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안 쓰는 물건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번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그 방을 한번 청소하는데
꼭 방은 너무 거창하고 한번 서랍을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랍. 내 서랍.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또 세 번째, 쌓여가고 있는 물건들이 어느 사이에 라인을 꽉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불필요한 사물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할 공간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 나는 쓰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물건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물건들은 없는지. 자, 이와 같이 하나씩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가 마인드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매출액이 10,000원입니다. 원가가 9,000원이에요. 순이익이 1,000원입니다. 만약에 매출이 90%가 증가되면 90% 증가되면 매출은 19,000원이 되겠죠. 원가 90%가 증가되면 9981, 8,100원이 증가되면 17,100원이 됩니다. 순이익은 1,900원으로 늘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원가를 10% 줄인다면 원가를 10% 매출액 똑같습니다. 원가를 10% 줄여요. 그러면 9,000원에 10%면 9,000원 줄이면 8,100원입니다. 순이익은 1,900원. 매출을 90%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원가 10%를 줄이는 데는 모르긴 몰라도 매출을 2배 늘리는 것, 얼추 2배죠? 그거보다는 아마 쉬울 거예요. 그래서 재료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 인건비, 제조와 관련된 사람에게 드는 비용, 경비, 이외의 부대 비용. 자, 이런 것들을 10% 줄이는 것.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으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원가 10%를 줄이는 일을 당연히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원가 절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마지막 장표로 하고 이번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과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습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실습 보고서는 양식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텐데 그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본문에 있는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공부를 했던 그런 시트예요. 그 시트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정해도 좋습니다. 아까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써주기 좋고 라면 끓이기 이것도 좋습니다. 또는 아침에 학교 가기, 학교 가는 행동에서도 무수한 낭비가 존재해요. 담배 피우기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자유주제로 정해서 나눠드린 그런 실습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 회사에서 제시한 보고서 제출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드백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합당하면 여러분들이 생산관리사 자격증을 합당한 경우에 발급해서 현장의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바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